안녕하세요, 군수님. 경기TV 종합뉴스의 조혜영 기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우리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 전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어느덧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군수로 취임해서 하던 날이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양평군이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국민들과 함께 해주셔서 나름대로 마무리가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2월은 이제 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우리 양평군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예산안이 잘 통과되면 내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행복한 그런 양평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난 8월 달에 선포되었는데 선포에 따른 정부의 지원 규모와 현재 복구 작업의 진행 사항은 어떤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양평군이 뭐 100년 만에 처음 큰 호우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3박 4일 정도의 비가 많이 왔는데 13일 날 이상민 장관께서 양평에 오셨고 그다음에 20일 날 양평군이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아무튼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 국가와 우리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안이 우리 양평에 지원이 됐는데 전체는 1,000억 이상의 규모입니다. 1,000억 규모가 됐는데 그 중에 우리 양평이 군 예산이 한 12, 13%, 그 다음에 경기도 예산이 한 6, 7%,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80% 정도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저희가 잘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군 공무원들이 그 토목직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설계를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한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 예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이제 복구를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좀 늦은 복구 같지만 국민들께서 조금만 참아주시고 하면 완벽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민선 8기 29개의 공약 중 117개의 세부 내역을 발표하셨는데 네.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따른 재원 확보의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예산은 이제 투입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지금 총괄적으로는 한 3천억 정도가 제가 공약으로 하는 그런 특별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내년도에는 이제 뭐 기초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한 1,200~1,3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할 거고 뭐 그 공약 사업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그동안 해오시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예산 큰 걱정 없이 이렇게 잘 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양평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양평은 그동안에 이제 그 팔당댐이 만들어지고 한 50여 년 동안 그 규제와 이런 것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양평이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 잘 가꿔진 자연을 이제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주고 그것을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활용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과 사람인데 우리 양평이 우리 그 인적 구성을 보면 이제 선주민, 후주민 또는
그 박힌 돌 또 뭐 굴러온 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 인구 구성분을 보면 한 5대5, 6대5로 이렇게 구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양평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이분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그분들이 잘 돼야 우리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양평에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람과 자연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졌습니다. 근데 행복한 양평인데 결국은 이제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면 수도권 주민이 볼 때 양평이 사람과 자연이 잘 어우러진 인심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돼야 서울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은 인심 좋은 양평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이 있으시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양평이 이제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수도권 서울의 1.5배나 되는 그런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부 지역, 서부 지역으로 이렇게 대별되지만 서부 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어서 좀 발전이 좀 많이 됐고 또 수도권 주민들이 이주를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이 그 인구도 늘어나고 이렇게 또 SOC라든가 그 기반 사업들이 좀 많이 발전 이렇게 갖춰진 곳이라고 한다면 이쪽 동부 지역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갖춰진 그런 것 때문에 동서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동부 서부라는 것을 너무 대별하면 그건 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양평을 서부 지역, 중부 지역, 동부 지역으로 저희들이 대별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은 두물머리나 세미연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양수리 지역을 서부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양수리 지역에는 그 세미연을 국가 정원화시키는 그런 이제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부 지역은 양평읍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강산 강화를 포함하는 건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양평읍이 앞으로 1년이나 2년 지나면 지금 현재 3만 2천에서 5만이 됩니다. 그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5만이 즐길 수 있는 곳 자적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의 한강 주변을 하는 그 양강섬과 그 갈산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공원을 벨트로 해서 관광 자원화시키고 그것을 야경을 좀 갖추어 가지고 우리 양평 군민들이 또 양평 은민들이 또 중부 지역에 사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부 지역 발전 모델이고 저 동부로 가면은 이제 용문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용문하면 용문산과 용문사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현재까지 용문사는 천년은행나무로 해가지고 많이 알려져서 낮에는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볼거리가 없어서 이제 인적이 끊기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어서 그 용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야경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밤에도 용문산에 오시면 용문사 은행나무도 보고 또 그 용문사의 대웅전도 좀 볼 수 있고 또 그 산책로도 좀 걸어볼 수 있고 그래서 야경을 좀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부, 중부, 서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 서부가 아닌 양평 전체 골고루 이렇게 관광 인프라도 만들어지고 또 그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 친환경적인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에게 우리 협조와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양평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주민들을 우리가 모셔오지 않으면 양평은 조금 그 경제 발전에 좀 어려움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2,600만의 수도권 주민들이 양평으로 오려면 관광을 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부터는 이제 관광과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관광과가 축이 돼서 우리 양평의 일자리들을 좀 늘리고
수도권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과 제가 하는 일에 좀 더 큰 그 박수를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양평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많은 것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